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마찬가지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역사적인 거니까. 자,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방향이었고요.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건 요겁니다. anyway, 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2007을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방향과 계획으로 되어 있고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영역별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09도 방향, 계획, 평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2015는 방향, 계획,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똑같겠네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바대로. 그쵸? 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향, 계획, 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몇 년도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 교육과정에서부터 제시가 되었다. 더 궁극적인 건 몇 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자,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목표, 즉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건 항상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가 잘 달성이 됐는지 달성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요 개념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겁니다. 자, 요 프레임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건 이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 수업 목표에 따라 무엇이 결정이 되냐면 평가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즉, 얘와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의 원리가 요거랑 가르치고 배우는 거 요거 간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표와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간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리는 평가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그 평가의 원리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도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가 내용은 흔히 우리가 체육 상황에서 심동적인 거랑 인지적인 거랑 정의적인 거랑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요러한 영역들을 어떠한 도구로 선정할 것입니까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장 일례로 인지적인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지필검사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심동적인 영역 중에 만약에 체력을 평가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라고 하는 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정의적인 영역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관찰을 할 것이고요. 다른 말로 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뭐 일지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무슨 화를 시킬 거냐면 수치화를 시킬 거죠. 우리는 그걸 측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양적인 자료를 수집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할 건데 이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규준지향 검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친구와 하나는 준거지향 검사라고 하는 절대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규준지향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동일한 연령대, 즉 우리 집단에서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그 등수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확인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 너 몇 등인데 잘했어, 못했어. 그래, 너 달성했구나, 달성하지 못했구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수업한 내용을 실제로 평가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가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타당도가 높은 평가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타당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걸 도구를 통해서 제대로 측정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일례로 인지적인 것, 즉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즉 농구에 대해서 규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필검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팝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팝스라고 하는 건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농구에 대한 역사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낮아져요? 타당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이 평가의 타당도, 즉 평가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타당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요. 2007년 개정부터 2009, 2015 모두 다 평가의 원리를 실현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높은 평가를 지향하고 있냐면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 묻어나냐면 기본 방향에 묻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방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동적인 거는 4개의 종목 70% 이상, 인지적인 건 요렇게, 정의적인 건 요렇게. 즉 종목을 정하고 있어서 가르치지도 않은 종목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율이 70% 정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중심의 평가가 되냐면 심동적인 위주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 즉 평가의 원리를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 심동적인 영역을 70% 정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심동적인 영역을 70% 이상 가르쳐야 되고 목표도 70% 이상이 심동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당도가 낮은 평가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타당도가 낮은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평가의 문제점, 타율성과 획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율이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목 수가 정해져 있었고요.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타당도가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지적인 영역은 결과만, 인지적인 건 지필검사만, 정의적인 건 지속적인 관찰만, 이런 평가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즉 이러한 평가 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도구나 방법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개선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면 이렇게 개선할 겁니다. 자, 무슨 성이라고 써놨습니까? 자율성이라고 써놨고요. 무슨 성이라고 써놨습니까? 책무성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말을 다시 바꾸면 요 말을 다시 바꾸면 다양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목수나 비율에 근거하지 말고 교사의 자율에 따라 평가하세요. 이 말인 거네요. 그러면 일단 무엇이 높아지는 평가가 될 거냐면 타당도가 높아지는 평가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심동인지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평가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평가 도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세요.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요게 7차 교육과정의 평가의 4가지 항목이었다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제시하는 건 2007의 평가 그 첫 번째로 기본 방향 됐어요?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쪼개질 거예요. 하나는 타당도와 하나는 다양성으로 쪼개질 겁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자, 첫 번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무슨 도가 높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지향합시다.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건데 요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쪼개집니다. 요건 요렇게 쪼개져요. 자, 영역 간 균형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그거 했었죠. 통합성 가르칠 때 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역 간이란 얘기는 내용 체계를 보면 대영역 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에서부터 여가에 이르기까지 5개의 영역을 모두 다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 다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평가해야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영역 간 균형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5개의 대영역을 무조건 다 평가합시다. 이 말인 거네요. 됐어요? 조건부 하나만 붙일게요. 단 비중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만약에 가르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100을 만들려면 전부 다 균형적으로 20%씩을 가르치고 평가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균등하게 맞추자가 아닙니다. 5개 대영역을 하자는 게 취지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단 비중은 뭐 할 수 있다?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토탈 몇이 되는 거 몇만 되면 되냐면 100만 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예로 뭐 25, 20, 뭐 35, 15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가 남아요? 이거 50에 40 여기 5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게 근본 취지인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영역 내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경쟁 영역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 중에 축구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축구는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기능, 지식, 태도, 즉 심동인지 정의적인 영역. 그래서 심동, 인지, 정의적인 영역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영역 간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걸 취지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심동적인 영역만 했으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요건 다 가르치고 평가하되 무엇은 달리할 수 있냐면 그 비중은 달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 얘기는 즉슨 특정한 영역에 한정해서 평가하지 말고요.
특정한 영역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말고요. 다 고루고루 가르치고 배웁시다의 의미입니다. 그게 연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게 균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얘기해놨고요. 자, 여기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네요. 방법과 도구가 다양하다라는 말을 지향하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인지적인 영역을 평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필평가만 해야 돼서는 안 된다. 다양한 평가 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실기평가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평가를 할 거냐면 수행평가를 지향합니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적 실기평가를 의미할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평가적 실기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의 방법을 달리하는 거고요. 평가의 도구를 달리했던 거죠. 일례로 과거에 단순 기능검사, 결과만 평가하는 단순 기능검사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어려웠나요? 말이?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농구에 자유투만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농구의 자유투도 무엇만 했냐면 우리 이렇게 했죠. 성공 횟수만 보셨잖아요. 이거는 자유투도 성공 횟수라고 하는 건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걸 과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이 빠져 있냐면 폼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는 자세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안 보고 요것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자유투라고 하는 게 농구의 경기 기능, 즉 다시 말하면 농구 기능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농구의 경기 기능은 제시한 것처럼 슛도 있을 수 있고요. 드리블도 있을 수 있고요. 패스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슛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레이업 슛도 있고요. 3점 슛도 있고요. 세트 슛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투 하나만 하고 있고요. 그 자유투 중에서도 성공 횟수만 하고 있는 거니까 타당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구의 경기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죠. 실제 경기 상황에서 게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농구의 경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도입해 봅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기평가의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2007에서는 4가지였지만 2009에서는 3가지로 줄어들어요. 보이시죠? 2009에도 3가지로 쪼개듭니다. 따라서 2015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에 명확하게 확인했으면 2007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영역만 평가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틀렸죠. 일부 영역만 평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두 다 평가해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성에 위배가 되고 있냐면 균형성에 위배가 되고 있고요. 그 균형성 중에서 어디에 지금 위배가 되고 있냐면 여기에 위배가 되고 있죠. 교육과정 영역 간의 균형성에 위배가 되고 있죠. 어떠한 영역을 안 가르치면 안 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영역과 관련 없이 모두 다 5개의 대영역은 무조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의 취지인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밑에 학교 실정에 따라 영역별 평가의 비중은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술적으로 20%를 해도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떠한 영역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영역이 없이 모두 다 가르치되 그 비중은 조금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감사해요. 당연히 교사가 결정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조금 죄송한데 이게 35%라고 가정을 합시다. 35가 맞나요?
35가 맞네요. 자, 경쟁 영역을 35% 가르치고요. 예를 들어서 여가를 5% 가르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디가 평가의 비중이 높나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경쟁이 높겠죠. 그러면 이게 평가니까 아까 제가 그거 설명드렸죠. 평가의 원리라는 말. 그쵸? 평가의 원리라는 말은 자, 이거 간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일관성.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쟁이 35%고요. 여가가 지금 5%니까 여기에서도 비중이 경쟁은 몇 프로가 되냐면 35%. 그 다음에요. 여가는 5%. 즉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비율, 즉 가르친 비중과 평가한 비중은 같아야 하고요. 마찬가지겠네요. 여가의 비중과 가르친 평가의 비중은 같아야 하겠네요. 이걸 맞춰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연계성에 해당이 됩니다. 즉 평가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경쟁활동을 35% 가르쳤는데 평가를 5%밖에 안 했어요. 반대로요. 여가를 5% 가르쳤는데 평가를 35%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비중은 달리할 수 있는데 누가 결정한다? 교사가. 따라서 교사가 평가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사 수준에서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죄송해요. 말이 막 나와버렸네요. 체육교과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됐어요? 어찌됐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얘기는 건강은 몇 프로, 도전은 몇 프로, 경쟁은 몇 %, 가르치라는 비중은 누가 결정한다? 교사.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균형성에 위배가 된 거고요. 이 지문은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한 문제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말고 요걸 보여드릴까요? 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요 문제는 평가 방법 및 도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평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요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자, 잘 보세요. 평가의 일지 중에 일부입니다. 평가의 방향에 근거해서 홍교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평가한 내용이 무엇인가 볼게요. 야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역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하고 싶냐면 책임감을 평가하고 싶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 거냐면 평가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 거냐면 도구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책임감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용은 정해졌어요. 왜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출석, 여부, 복장 상태,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구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책임감에 대한 하위 내용, 책임감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하위 내용이라고 쓸게요. 자, 이 하위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석 여부, 그 다음에요 복장 상태, 그 다음에요 수업 준비. 자, 요게 지금 평가의 하위 내용이죠. 이걸 이제 도구를 선정해야죠.
도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체크리스트는 도구가 하나인데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은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포지션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하려면 다양하게 평가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를 묻고 있죠. 다시 말하면 책임감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책임감에 대한 하위 내용부터 정해야겠네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책임감에 대한 하위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책임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책임감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지금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균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육과정 영역 내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거죠. 심동인지 정의적인 영역을 다 평가합시다. 됐어요? 이제 요거 평가할 때의 도구, 요거 평가할 때의 도구, 요거 평가할 때의 도구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갈게요. 자, 실천 나왔네요. 실천의 무엇?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건데 지금 다음과 같이 또 두 가지로 쪼개네요. 하나는 결과, 하나는 과정. 자, 결과 평가를 했는데 자, 조금만 밑에다가 쓸게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보고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평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실천 태도를 묻고 있는 거네요. 태도. 그러면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됐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상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상호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교사 주체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 주체의 평가를 의미하는 거고 타인, 즉 동료 학생이 나를 평가해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됐나요? 이건 방법의 다양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실천에 대한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자기평가제를 활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실천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학생 중심의 평가, 즉 평가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걸 시사하고 있네요. 자, 밑에 포지션별 역할 수행에 대한 무슨 력?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지적인 영역을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자, 도구로 어떤 걸 사용했냐면 지필평가를 사용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무엇이 다양해졌으니, 내용이 다양해졌으니 당연히 무엇도 다양해져야 된다. 즉 도구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책임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필평가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호평가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다양해야 하는 건 맞는데 다양한 거에 대한 도구가 매칭이 서로 되어야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후순위로 밀리는 거니까 어찌됐건 책임감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려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다 맞았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